와, 안녕하세요. 비가 엄청 옵니다. 오랜만에. 263일째고요. 토론토입니다. 와, 오늘 비가 온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네요. 와, 오늘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올래나? 한번 예보를 좀 볼게요. 예보를 보면 12시 정도에는 그치네요. 12시 정도에는 그치는데 그러면서 온도가 확 내려가네요. 일종의 가을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을비가 오네요. 오, 이렇게 학교 갈 때 비 오니까 옛날에 이제 진짜 초등학교 다닐 때 비 오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이런 물 쫄쫄쫄 흘러가는 거, 이런 거 발로 막 맞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신발 다 젖는 거죠. 저는 늘 학교를 좀 일찍 간 편이었어요. 거의 뭐 전교에서 1등? 네, 저보다 빨리 온 친구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몇 시에 학교를 갔냐면 보통 7시 한 40분에서 8시 사이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늦어도 8시? 네. 예전에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80년대생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학교가 이 번호 자물쇠나 아니면 키, 열쇠로 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앞뒤가 다. 창문도 다 잠궈 놓고. 그래서 반장이 이제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반장이 늘 문을 열어줘야 돼서 좀 반장이 빨리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늘 1학기 때는 늘 반장이었다 보니까 학교를 자연스럽게 좀 일찍 가게 됐어요. 물론 저학년 때 뭐 한 1, 2,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일찍 안 갔던 것 같고, 이제 형이 졸업하고 이제 제가 4학년 되면서부터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빨리 가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늘 되게 성실하게 하루 일과를 늘 보내셨거든요. 루틴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7시 40분이면은 집에서 나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식사를 한 6시 반 정도? 6시나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셔서 뭐 세수도 하시고 신문도 보시고, 그리고 한 7시 한 20분 정도의 식사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사를 같이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아버지 이제 세수하시고 나면은 형이랑 저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세수도 하고 이제 씻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 준비할 거 준비하고 옷도 입고, 그러다가 이제 한 7시 20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밥을 다 같이 먹고, 아버지 밥을 항상 아침밥을 드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7시 40분 정도면은 집을 나서셨는데 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더 있다가 형이랑 학교를 갔고, 이제 형 졸업하고 4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어차피 이제 학교 가는 길은 워낙 잘 아니까 한 15분 20분 거리였거든요. 어린이의 걸음으로. 지금 가면 한 10분 거리일 거예요. 잠깐만요. 아내한테 비가 꽤 온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가시고 나자마자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한 7시 40분 45분 사이에는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면 한 7시 한 50분 55분 8시 이렇게 갔고, 그럼 이제 반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학교는 열려 있었으니까. 그때 가면 사실 없어요, 친구들이. 등교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거의 뭐 1시간 전이니까. 네. 그래서 그 자물쇠로 문 따고 들어가서 이제 책상 정리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좀 빨라져서 나중에는 진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아버지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졌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아침에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요런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찾기를 가진 않았지만 뭔가 분주하지 않고 조용한 길을 저 혼자 사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음악도 듣고 뭐 동네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말에 이렇게 주절주절 하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갔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비 오는 날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라도. 그래서 비가 오는 요 거리를 한번 보시면서 예전에 있었던 비 오는 날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지, 네, 제안 드려 봅니다. 약간 저녁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토론토에 살면서 한 8개월, 이제 9개월 차인데, 이렇게 이제 비가 3개 오는 거는 손에 꼽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좀 그냥 부슬부슬 온다거나 추적추적 온다거나 하지, 이렇게 세게 오는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큰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오해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은 비가 많이 와도 그냥 맞고 다닌다. 반은 사실입니다. 반은 맞고 다니시는 분들이 한국보단 진짜 많아요. 한국은 진짜 다 우산 다 쓰고 다니는데, 여기는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장대비는 확실히 우산을 들고 나오는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부슬부슬 온다거나, 이제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예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우산 안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90%인 것 같아요. 그냥 맞거나 모자 쓰거나. 네, 근데 오늘은 한 절반 정도는 우산을 쓰고 나옵니다. 저 앞에 저분은 아예 큰 우산을 들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가방에 안 맞게 하려고 조금 큰 우산을 갖고 오긴 했는데, 아마 학교 가서 우산 들고 있는 친구들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다운타운이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은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비율보다 다운타운 외곽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거기서는 무조건 차를 갖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기차나 이런 걸 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길게 걸어가는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안 갖고 다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뭐 집 앞에 슈퍼만 가도 우산 잘 안 들고 우산 다 들고 다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는 어릴 때 이제 산성비라는 게 있었어요. 산성비. 예, 막 스모그가 있고 막 거기 이제 맞으면 머리가 빠지고 뭐 그래서 이제 비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막 그런 말장난도 있었어요. 비 사이로 막가. 그런 거 아시죠? 그 비가 내려도 하나도 비를 맞지 않는 그런 일본인의 이름은 비 사이로 막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비를 맞으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있었죠. Everyone seems so mad.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는 뭐 미세먼지도 있고 황사도 있고 뭐 공기 중에도 워낙 뭐 그런 게 얘기가 계속 있어서 비는 맞으면 안 되는 것, 비는 지저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나 싶어요. 워낙 이제 공기도 좋고 미세먼지나 뭐 황사 뭐 이런 그런 거 이제 아주 청정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생소할 거예요. 마이크로 더스트니 뭐 이런 게. 가끔 이제 공기가 진짜 안 좋다면 뭐 어디 저기 남부에서 진짜 큰 산불이 나가지고 그게 여기까지 막 온다거나 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공기가 나쁠 일이 없고, 나쁘지 않은 공기에서 내리는 이 비는 당연히 똑같이 깨끗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비가 더럽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비가 와서 몸이 젖으면 그냥 젖은 거, 내가 그거 정도 감기가 안 걸리는 정도면 굳이 이 비를 안 맞을 이유는 없다는 거, 우산을 들고 다니는 귀찮음이 더 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냥 또 한번 억지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지내면서 좀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문화나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있듯이 저는 저만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있다라는 걸 좀 강하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맞을 거야 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뭐 내게 다 맞아 라고 고집 피울 필요도 없다. 잘 따져보고 견줘봐서 합리적인 걸 선택하면 된다. 혹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게 더 내가 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유로움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안 들고 나갈 이유가 없죠. 우산만 챙기면 되는 것인데 몸이 젖는 것보단 저는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가끔은 내 우산이 없어. 우산이 없으면 우산 없이 그냥 이 비를 맞고 가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는 또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긴장을 덜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좀 나중에 한 번 더 다양한 얘기들로 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긴장을 덜 하고 살아간다는 것. 아무튼 간에 비가 더 많이 오네요. 오늘 비 많이 올 건가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첼시 부츠를 신었는데 잘 신은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18분. 저는 도서관으로 가서 노트북을 또 빌려갖고 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학기 첫째 주 두 번째 수업 날이고요.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8시 반에 수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12시에 수업이, 두 번째 수업이 있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 두 개가 있을 예정이고,
그게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수업입니다. 벌써 그저께 수업에서 숙제가 이제 그룹 프로젝트 숙제가 이제 나와서 오늘은 그걸 같이 할 친구를 좀 몰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제 9월 학기 친구들 그룹 채팅방에 있으면 거기도 이제 넣어달라고 얘기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 쉬는 날에, 어저께죠. 원래 이제 저희 1월 학기 친구들 중에 저랑 친했던 F라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떠냐? 좋다. 너 오늘 수업 있냐?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이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넌 어떻게 지냈어? 너 첫 번째 날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다고. 저희는 이제 청원이 한 40명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도 원래 이제 저희 1월 학기 친구들 반이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더 빠지고 그랬으니까 더 적을 거란 말이죠. 본인은 25명 정도 언저리가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기 시작했으니까 안부차 오랜만에 좀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저도 반갑게 인사해 줬습니다. 안부 좋죠. 안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이제 감정적인 게, 머리로는 당연히 여기서 계속 제가 이 9월 학기 친구들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학교 생활하는데 유리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이 주가 아니니까, 학교 생활보다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또 결국에는 나중에 나가서 어디선가 일을 할 때 애도 이런 친구들을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경험치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익숙한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시작하면 좀 더 편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꾸준히 드는 거죠. 그걸 얼른 요 몇 주 사이에 좀 없애고 새로운 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저는 노트북 빌리러 갔다 올 거고요. 노트북 빌려서 수업 잘 듣고 이따가 하교할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간다기보다는 시간이 되면 아이를 데리러 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중간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만나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웃긴 게 아까 이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카메라를 껐잖아요. 그 이후로 거의 1000마디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학교 처음 온 그때 같습니다. 네.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 반 친구들은 이제 같은 9월 학기생들이다 보니까 다들 친하고, 다들 친한데 이제 저만 안 친한 느낌으로 있다는 거, 그게 좀 다릅니다. 지난 학기엔 그래도 모두가 다 약간 어색한 분위기여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저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좀 소외된 느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 얘네들이 나만 얘기 안 하기로 다들 모의를 했나 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단체방이 있냐 뭐 이런 것도 못 물어보고 그냥 수업만 듣고 왔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9월 학기 시작생들 그리고 1월 학기 시작생들 이렇게 두 개 학기 시작 학생들이 있고, 1, 2학기 때는 서로 이제 약간 나눠져 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에 이 친구들이 1학기일 때 저희는 아직 입학을 안 했고, 1월에 이 친구들이 2학기가 됐을 때 저희는 1학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름방학일 때 1월 학기인 저는 여름방학 없이 쭉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 학교의 어떤 특별한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2학년이 돼서 두 개의 학급이 이제 만났을 땐 요 두 개 학급을 3개 반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칩니다. 섹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호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반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 총 원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80명 정도 돼요. 아마도 요 반에, 그러니까 9월 학기 시작할 때는 한 45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1월 학기 시작할 때는 한 35명? 아니야, 35명? 25명. 25명 정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추려서 나갈 애들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8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걸 3개로 나누면, 러프하게 나누면 한 30명, 한 20명, 그럼 90명이잖아. 한 25, 30 요 정도가 이제 적절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한 26명 정도 한 반에. 잠시만요. 근데 이제 그거를 9월달, 그러니까 9월달 되기 전에 8월 한 초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호트도 선택하고. 근데 이제 그 세 반이 다 같은 날 같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강 그 시간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늦게 안 끝나는 A반을 선택했는데, 저희 이제 1월 학기 친구들, 저희 반 친구들은 대부분 B를 선택했어요. 근데 B도 좀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수업 시작이 대부분 다 오후고, 딱 하루 오전에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금요일이고,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수업 듣는 거예요. 8시 반부터 중간에 30분 쉬는 시간 빼고 6시까지 한 번에 수업 3개를 듣는 날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수업 하나하나. 그래서 수요일에 하나, 목요일에 하나, 다 오후 수업이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3교시를 쭉 듣는 수업 하나. 그리고 나면 토, 일, 월, 화 4일을 쉬는 겁니다. 그냥 그것도 매력적인 시간표였어요. 저도 그걸로 선택할까, 뭐 이걸로 선택할까 하다가 그냥 오후에 늦게 끝나지 않는 그걸 선택하긴 했는데,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저희 반 거의 대부분이 B반으로 넘어갔고, 저는 A반, 그리고 저랑 K라는 친구 하나만 A반으로 넘어왔고, 나머지는 다 B반이나 C반으로 갔는데, 이제 C반으로 간 친구들은, C반은 좀 메리트가 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수업도 있는데 그렇다고 쉬는 날이 막 이렇게 뭉쳐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침에 수업이 없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침 수업은 아침 수업대로 2번 있고,
쉬는 날이 이렇게 격일로 한 번씩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메리트가 많이 없는 수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시간대가 필요한 친구들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부터, 그저께부터죠, 수업 첫날부터 교수님들 얘기하는 게 A반 숫자가 너무 많다. A반 지금 수강 신청 인원이 40명이래요. 그 나머지 B반이 25명, 그리고 C반이 15명, 80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3개 반을 이제 나눠 놨으니 보통은 뭐 한 25명, 6명 정도가 이제 나눠서 들어갈 건데, 그러면 한 반당 이제 저희가 대본을 쓰고 최종 졸업 작품을 이제 만들 건데, 한 반당 한 4개 그룹 정도를 선발해서 졸업 작품을 만들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25명이라고 치면 4, 6에 24. 그렇죠. 한 6명에 1명 꼴로 6대1 정도의 그 경쟁률로 내 대본이 최종 심사에 올라가서 다음 학기에 마지막 학기 졸업작품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에요. 각 반에서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대본을 써서 학기 말에 이제 경쟁 PT를 해요. 그러면 교수님들과 어떤 심사관들이 앉아서 그걸 듣고 이게 우리 학교 졸업 작품으로 만들만 하다 하는 걸 골라요.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뭐 일단 참신한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인지, 이런 걸 볼 거고, 그리고 현실 가능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지, 최종 예산에 딱 맞아 있는지, 뭐 이런 촬영 계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적으로 허황되지 않는지를 뭐 여러 가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거를 각 반당 4개씩 이제 뽑는다는 거죠. 4개에서 5개씩 뽑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기준이 그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 15명인 C반은 거기서 4개를 뽑으면 경쟁률이 16명이라고 해도 4대1이 되는 거고, 그리고 B반은 25명이니까 똑같이 6대1이 될 거고, 여기는 40명이니까 10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4대1과 10대1,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화요일부터 계속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모든 교수님, 니네가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가 40명이 거기가 15명인가 14명인가 이러면 너네는 니네 안에서 경쟁을 엄청 빡세게 해야 된다. 되게 불리한 일 아니냐. 너네가 진짜로 여기 가서 하고 싶은 게 결국 졸업작품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일자리도 얻고 하는 건데, 되게 중요한데 여기 계속 있어가지고 그런 경쟁을 하면서 하면 너네한테는 기회가 훨씬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반을 옮겨라. 뭐 물론 누구 옮겨, 뭐 맨 나중에 이제 선착순으로 해서 뒤에서 몇 명까지는 잘라서 C반으로 보낼 거,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한 결과 계속 그렇게 얘기를 설득을 하기로 했나봐요. 그래서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9월 학기 친구들은 되게 연대가 끈끈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작품도 졸업작품인데 나는 여기서 이 분위기에서 그냥 이 학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여기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9월 학기 친구 중에 자기 스케줄 때문에 A반이 안 되고 뭐 B반이나 C반으로 간 친구가 몇 명 있긴 하지만 진짜 소수고, 그것도 여기 반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스케줄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거에 맞으니까 선택한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그냥 B반에 남아서 그냥 익숙한 친구들이랑
그냥 뭐 한 6대2 정도면 제가 거기서 그래도 탑6 안에 들었으니까. 탑6가 뭐예요? 아무튼 뭐 한다고 하면 같이 할 친구들이 워낙 있었고, 또 9월 학기 중에 옮겨온 친구도 제가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A반이 처음에 제가 고를 때도 A반에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더라. 9월 학기 애들이. 그걸 알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케줄을 봤을 때 다른 거보다 내가 A반 해야겠다, A반만 하루 종일 수업하는, 8시부터 6시까지 수업하는 게 없어요. A반만. 그래서 저는 쉬는 날도 쉬는 날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빠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하더라도 또 평균적으로 일찍 끝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는 애들이 9월 학기 애들이 다 A반이라고 된 거라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캡스톤 이제 같이 했으면 하는 이제 N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A반으로 이제 같이 넘어가면 좋겠다 했는데, 수강 신청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못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0명이 되니까 이제 풀이 돼가지고 정원이 다 차서 이제 막아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아예 B반으로도 못 가고 C반으로도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로서는 좀 난감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여기서 계속 하는 거죠 뭐.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봤자 오늘도 이제 경력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손 들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교수님이 제 손 든 거 못 봐가지고 그냥 순서를 넘어가 버려서. 다른 친구들 쭉 경험한 거 들어보니 뭐 이 영화 산업에 이 필드에 좀 있었던 사람 이렇게 손 드는데, 자신있게 손 드는 애들도 다 그냥 뭐 쉐도잉 했다고 하고, 그게 애들답죠. 쉐도잉 뭐냐면 이제 견학한 거예요. 뒤에서 감독님들 견학하고, 뭐 그것도 대단한 건데, 견학도 하고 뭐 그냥 자기 거 그냥 좀 해보고 뭐 이런 거였어요. 사실 이 필드에서 일했다는 건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납품해 본 적이 있냐, 그거를 얼마나 해봤냐, 이거가 사실은 주인데 그런 경험이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이제 학교의 시작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진짜 이 필드에 조금 그래도 몇 년 발 담궜던 애들은 몇 명?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별로 이렇게 긴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편안함은 없었다. 몇 주 지나 봐야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왔었는데 날이 겠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